운동 능력은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육체미는 헤라클레스를 영상케 하듯 남성들이 원하는 전형적인 체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운동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성장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운동량으로도 근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듯이 각각 다르게 성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인이 지역별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관계자로부터 발굴되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중거리와 장거리 지구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단거리 능력에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운동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운동의 성공은 평균적으로 운동 능력 차이의 66%가 유전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언급하자면 유전성 추정치는 50%라고 최근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력의 편차를 일으키는 유전적 변이가 50%나 되기 때문에 지구력 훈련 및 최대 산소 섭취량 연구에서 훈련과 영양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아치볼드 비비안 힐 등은 운동 중 심혈관계 기능과 근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능력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전자와 운동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유전자 전사체, 생화학, 조직학, 인체 측정, 생리적,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포함하는 많은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이는 계획적 또는 의도적 훈련량, 영양, 운동 보조도구, 출생지,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심지어 운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죠. 예를 들자면 2022년 9월에 열린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케냐 선수들은 전체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 무게보다 400g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신체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유의 탄성과 늘씬한 체격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력과 관련된 중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소 전달 능력과 관련된 최대 산소 섭취량과 근지구력과 관련된 무산소 역치, 생체 내의 기전과 관련된 많은 효소들, 그리고 정신력과 관련된 인내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분자운동 생리학의 저자들은 운동 능력과 관련하여 초기 연구의 초점은 지구력 능력이 우월한 설치류와 경주마에 대한 선택적 육종, 그리고 근친교배 마우스로 지구력 형질 변이 갖는 스트라우이스 모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푸피시케이, 시머스 마우스 등을 모델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마로 예를 들자면 우월한 종 간의 교배를 통해 여러 세대를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의 초점은 우성 유전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연구한 결과 강우성 유전자를 지닌 경주마가 탄생하였다고 2012년에 BBC 뉴스에서 특종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2년 전설적인 경주마 프랭클은 스터디를 위해 은퇴하기 전까지 출전한 14번의 경주에서 모두 우승하며 역대 최고의 경주마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프랭클은 이미 12만 5천 파운드의 스터드 수수료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40% 인상된 17만 5천 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적 요인이 지구력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력과 파워 그리고 근력과 관련된 유전자 수는 총 251개의 DNA 다형성이 운동선수의 상태와 운동 능력과 연관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메토프 등의 연구자가 저술한 유전자와 운동 능력과 관련된 2023년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특정 유형의 스포츠 및 운동 관련 표현형에 대한 유전적 소인과 관련된 DNA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2023년 5월 말 기준 총 251개의 DNA 다형성이 운동선수 상태와 관련성이 있으며 128개의 유전자 표지자가 최소 2개의 연구에서 지구력 관련 41개와 파워 관련 45개, 그리고 근력 관련 42개 유전자 표지자가 운동선수 상태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지구력,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된 16개의 유전자 표현형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지구력과 유전학에 관한 분자운동 생리학 저서에서 스티븐 N. 로스와 헤닌 바커헤이지 등에 따르면 유전적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구력 자체가 유전성과 다유전적 특성임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주요 요인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유전성과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유전성과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가능성 및 근섬유 유형 비율에 대한 서술에서 인간의 지구력 수행 능력과 관련된 유전학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쌍둥이 연구와 가족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 및 근섬유 유형 비율의 유전성을 추정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유전성은 40%에서 93% 사이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유전성이 50%로 추정되는 반면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가능성의 유전성은 4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최대 산소 섭취량과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가능성 둘 다 약 50% 유전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좀 더 근접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구력 운동선수일수록 9개 이상의 지구력 대립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심박수,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을 포함하여 최대 산소 섭취량의 기본 특성 중 상당수는 유사하게 유전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다음으로 근섬유 비율이 지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주요 요인입니다. 인간의 경우 성인 골격근은 느린 유형인 제1형 근섬유와 중간 유형인 제2형 스몰A 그리고 빠른 유형인 제2형 스몰X 근섬유로 구성됩니다. 인간은 미오신 중세2형 스몰B에 대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골격근에서 발현되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의 근섬유 유형의 비율은 각각의 근육마다 다릅니다. 스티븐 M. 로스와 헤닝 바커 헤이즈 등에 따르면 눈 근육의 느린 유형인 제1형 근섬유의 15%부터 종아리 근육인 가자미근의 89%까지 다양합니다. 유전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은 특정 근육의 섬유질 비율이 인구 집단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백인의 4분의 1은 느린 유형의 제1형 근섬유가 35% 미만이거나 65% 이상입니다. 운동 근육에 대한 섬유 유형 비율의 극단적인 비율로 나뉘는데 속도와 파워 또는 지구력 운동선수에서 발견되며 빠른 유형의 제2형 근섬유의 비율이 높고 지구력 운동선수는 느린 유형의 제1형 근섬유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 코스틸과 솔티는 이미 이러한 측정은 운동선수의 근력, 속도 또는 지구력의 영향에 대한 선호도가 부분적으로 유전적 자질의 문제라는 것을 언급했던 이전 보고서를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섬유질 유형에 대한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유의미한 유전적 영향이 없는 것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92.8에서 99.5%까지 다양하며 이는 지구력 능력과 관련된 유전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섬유질 비율에 대한 합의된 추정치는 유전율이 약 45%입니다. 종합해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과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가능성 및 근섬유 유형 비율의 주요 지구력 제한 요소는 대략 50% 유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후보 유전자 및 전장 유전체의 연관성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유전자 표본이 구축되어진다면 이러한 유형의 유전자 다양성 변이를 예측하고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젊은 운동선수의 수행 능력을 예측하고 잠재적 운동 프로그램을 개인화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나아가 젊은 운동선수의 심장 돌연사와 관련된 위험 변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근섬유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만성 질환과 관련된 잠재적 요인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유전적 요인과 지구성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준비 중이오니 구독하셔서 새롭게 업로드될 영상을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